반갑습니다. 여의도 24시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총선 총력 분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예. 그 국민의힘이 약간 무기력해졌다. 이제 그런 느낌을 국민의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도 함께 느끼고 있다. 개딸들이 심하게 설치고 시작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개딸들의 침체기가 왔었거든요. 예. 근데 개딸들이 심하게 설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저쪽이 약간 붐업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좀 무기력해졌다. 좀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한동훈의 원톱의 한계를 느낀다. 네. 이러면서 누가 튀어나온지 아십니까? 뭐 유승민이라고 네. 그런 사람을 이제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대위라는 게 네. 원톱 체제가 아닌 경우가 있었느냐? 일단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음. 물론 공동 선대위원장은 언제나 다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쪽 더불어민주당도 항상 그랬었고 이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 정당들에서도 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따로 있고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원톱이 아닌 적이 언제 있었느냐? 그러면 한동훈 원톱 체제의 한계는 과연 무엇이냐? 일단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다른 사람 긴급 구원 투수를 이렇게 투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됐구나 네. 정도지. 네. 이게 지금 뭔가 뭐 정체가 이게 한동훈의 한계라고 말하는 거는 언론의 장난질이 아닐까? 이게 이 선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선거 전략을 막 이준석이처럼 막 비단 주머니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국 각지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이 가는 순간에 거기에 인파가 몰립니다. 이거는 근데 그 전에 이런 비교 조금 하는 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나 그 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네.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을 보려고 몰려든 그 인파의 규모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열화와 같은 그 지지 그런 것들이 과거 황교안 홍준표 그 시절과 같은가? 그리고 그 인적 구성도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 또는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홍준표, 황교안 요때 모였던 그 인적 구성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성향인 분도 분명 계실 텐데 그때는 좀 상대적으로 연로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태극기를 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소위 말하는 올드하다 요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대부분 홍준표 그다음에 황교안은 황교안 이렇게 지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동원한 듯한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당이라든지 네. 그것도 있고 또 외부 세력의 지원을 좀 받은 듯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한동훈 위원장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동훈 위원장의 그 가는 곳곳마다 이제 실제적으로 따라다니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보면요, 진짜 시민의 자발적 참여. 그게 진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매우 뜨겁다. 현장 열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동원된 인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순수함으로 터지는 열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매우 핫하다.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술을 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뭔가의 이렇게 숨겨진 좌파들의 뿌락지들의 작업이 아닐까. 저는 지금 이 기세를 꺾기 위해서 자꾸 이제 언론과의 접촉을 하는 거예요. 언론과의 접촉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힘이 조금 그동안에 쭉쭉 달려왔던 거를 더 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걸 뚫을 수 없는 뭔가의 한계를 미친 듯이 뚫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끌고 올라온 사람이 네. 한동훈이에요. 맞습니다. 이 한동훈의 능력은 터진 거예요. 근데 잠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약간 뭐 생각지도 못했던 외부 상황들이 있잖아요. 윤 정권에 대한 또 그 뭐 정책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국민적으로 여론이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멈춰 있는 걸 요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 내부에 아직도 남아 있는 세복애들, 그런 사람들이 시간적 한계가 왔다, 물리적 한계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언론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제가 홍준표, 황교안을 계속 이렇게 비교군으로 놔두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아주 폭망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원 유세 가는 거를 후보들이 거부했습니다. 아 지금 이재명처럼요? 네, 거부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 그거를 비판하면서 정확한 표현은 안 나는데 상당히 이게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그 문재인, 김정은 거기에 이제 취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가지니까 표가 떨어지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 그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홍준표 한계론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후보들이 거부한다. 홍준표 비호감 높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 방금 보신 기사 제목은 한동훈 한계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홍준표 원톱 한계론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황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입구부에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무슨 황교안 한계론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이제 비판 이런 기사들은 꽤 있었지만은 황교안의 이 선대위 체제로는 안 된다. 물론 그때 선대위는 또 김종인이 했습니다만 그러면 김종인 한계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김종인과 그러면 한동훈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종인 그 이준석의 1940년생 쌍둥이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종인이 지금의 한동훈보다 능력치가 10분의 1이라도 됩니까? 그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미래통합당도 당도 구분 못해가지고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김종인 한계론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한동훈 한계론이라는 게 나오고 있느냐? 이게 전혀 근거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같은 사람 또는 그와 같은 어떤 스피커로서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더 있으면 좋을 겁니다만 누가 있습니까? 이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까먹었는데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제가 제 채널에서 얘기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나갔지 않습니까? 선거로 후보로 제가 여기 길거리에 서 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딱 와서 한 1,000명, 2,000명 모이면 이제 이 사람이 제 손을 들어주면은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입니다. 선대위원장이 손 들어주고 후보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한계가 있고 여기에 무슨 정치 초보의 그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그 국힘 내부에 아직도 남아 있는 세복애. 유승민 옆에 있던 유이동이 현재 한동훈의 옆에 있다. 윤희숙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아있는 그 유승민에게 보온을 입었던 분들이 유승민을 마지막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공호흡에서 살리겠다 이런 느낌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능력을 자꾸 그렇게 덮지 마라. 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 여러 다각화에서 지금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꺾어놔야 된다라는 이런 못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지 그다음에 서포트를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론 장난질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것도 국힘 내부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한동훈이 주목받고 한동훈의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거를 질시하는 그런 거를 염려하는 세력들이 있다. 근데 이 세력들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거는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의 이제 상식으로 보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이 국민의힘 안에서 대권 주자로 딱 발돋움한다. 물론 지금도 거의 그 정도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랬을 때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위협받는 사람, 자기의 도전 기회가 사라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그 국민의힘 안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한계론을 띄워라. 그렇죠. 그리고 뭐 유승민이든 그 누구든 등판론 이런 걸 내세워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선거를 계속 이끌어왔던 한동훈이 선거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제 공식 선거가 한동훈 한계론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하면은 이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길을 잡고 왔으면 이 기가 마지막에 꽂힐 때까지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국힘도 더 이상 지저분한 정치질을 하지 마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냥 개인의 욕심을 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만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나왔습니다. 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길거리에 유승민이 이렇게 뭐 트럭 타고 다닌다고 해서 인파가 몰려듭니까? 아니죠. 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유승민이란 사람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유승민이란 사람이 가진 그 인기 자체가, 그 주목도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 지금 있는 지지층도 이렇게 결집시켜도 모자랄 판에 있는 지지층을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굳이 왜 지금 데리고 온다고 그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거를 끝나고 정말로 면밀하게 재평가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제발 정신 차리게 바랍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대한민국 재건 시간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압승을 위해서 뭉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